XSFM입니다. PODERA 좋은 원단으로 매일매일 입고 싶은 언제나 마스에르. 첫 사연 시작하죠. 네, 이수원님이 실명을 밝혀주신 이수원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준님, 유현씨님, 김상조 기술행정관님, 기타 XSFM 직원 여러분. 항상 좋은 방송 감사히 매주 빠지지 않고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에서만 항상 평타 정도로 좋게 되는 나날을 보내다가 이번에 나라 밖에서 참 좋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드립니다. 아, 좋군요. 저는 얼마 전 5년 넘게 다닌 회사를 때려치우고 이직했습니다. 회사가 사활을 걸었던 사업이 날아가고 신임 사장은 각종 수당과 경비를 줄여가며 직원들을 쪼아대고 부장급 이상은 연봉이 올라가는데 그 밑은 연봉을 삭감한다는 말도 안 되는 처사가 이어져서 그냥 시원하게 이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운 좋게 마침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왔고 조건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고 그리하여 이직한 회사에서 제가 맡은 업무는 이거였습니다. 해외 사업 관련 업무. 되게 상무급이신가요? 되게 포괄적인 일을 하시네요. 네. 해외 사업 관련 업무. 사실 제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것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추진 중인 해외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직한 회사의 사장님이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때문에 동남아 지역의 업체와 일을 해본 경험이 있고 동시에 일본어와 영어 그리고 현지 언어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을 찾다 보니 사람들을 타고 돌아 제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수원님은 지금 영어, 일본어 그리고 현지 언어, 태국어 정도까지도 하시는 분인가 봐요. 원래 그래서 그 업무 관련 다국어를 해보신 경험이 이제 필드에서 있는 분들은 네네. 아까워하지 마시고 헤드헌터한테 찾아가셔야 돼요. 맞아요. 가만히 있지 말고. 네. 요즘에 헤드헌터 정말 연락 열심히 일합니다. 네, 열심히 하더라고요, 진짜로. 네. 네. 그리고 해외 사업의 첫 번째 교두보 확보를 위한 첫 해외 출장이 몇 주 전에 있었습니다. 회사 창사 이래 윗분들의 출장을 빙자한 외유 외에는 실제적인 해외 출장이 처음이다 보니 출장 준비를 제가 진행했고 현지에서의 이동, 식사, 업체 미팅, 약속 잡기 등등의 전반적인 업무가 저에게 떠안겨졌습니다. 동시에 결코 적지 않은 업무량을 가진 다른 업무도 맡아야 해서 3월 중순부터는 어마어마한 업무량에 시달렸었습니다. 아, 예. 그거야 대한민국의 직장인은 누구나 겪는 일이니만큼 잘 견뎌내고 드디어 4월 초에 전무이사 부장 이렇게 딱 듣기에도 혈압 오르는 조합의 인물들을 데리고 태국을 떠났습니다. 개판이네요. 안타깝습니다. 뭐랄까, 별로 이직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네. 전무이사 부장 이렇게 혈압 오르는 조합의 인물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 보니까, 네. 이미 애정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또, 중견기업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대기업에 비해서도 노인네들을 많이 업고 다녀야 돼요. 업고 다녀. 네. 우쭈쭈 해주면서, 등에 오줌 쌌니? 이러면서, 아주 피곤하죠. 현지 업체와의 첫날 미팅은 폭망이었습니다. 아, 네. 다른 건 다 제가 핸들링해서 어느 정도 준비는 잘 됐는데, 현지 업체와의 미팅에서 사용할 회사 소개 자료 및 실적 자료를 이사님이 직접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자식이 준비해온 자료라는 게 국내에서 쓰는 PPT 24장짜리 업체 지명원이었습니다. 슬라이드 24장짜리.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그것도 심지어 영어 번역도 군데군데 오타가 있었죠. 아, 국내용이군요, 국내용. 근데 업체 지명원이라는 게 뭐죠? 업체 지명원. 국내에서 쓰는 PPT 24장짜리 업체 지명원이었습니다. 영어 번역이 군데군데 오타가 있는. 상대 업체가 기분이 좋았을 리는 만무했던 상황이니만큼 상대 업체는 노골적으로 언짢은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래도 직장인 생활을 8년 가까이 한 눈치가 있어서 혹여나 하고 제가 따로 만들어간 자료를 얼른 내밀어 분위기를 조금 수습하긴 했으나 첫날 미팅은 누가 봐도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이게 해외에 제조 발주하고 유통 같은 거 하는 업체들이 미팅을 하는 게 얼마나 길고 진지하게 서로를 바라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첫 미팅이 꽝이면 그냥 꽝 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내내 동남아 애들이 건방지네, 쟤네는 한국에서 일하는 스타일을 모르네 등등의 자기네 잘못은 생각도 안 하는 윗대가리들의 개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감히 참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무능한 사람들이 지금 3명 있잖아요, 위에. 네. 그리고 그 셋은 지금 같이 있잖아요. 네. 옆에 딴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럼 지들을 위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얼굴만 봐도 정겨운데. 그러는 중인 거예요, 지금. 예. 호텔로 돌아간 저는 내일 있을 둘째 날 미팅에 쓸 자료를 새벽까지 다시 만들었는데 그것이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피곤함에 극에 달해 에스프레소 2잔에 병으로 된 레드불도 3병이나 마시고 회사 사람들과 택시에 올랐습니다. 이러면은 또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거나 그러니까요. 너무 많은 기능을 하죠. 네, 1년 중 태국이 가장 더운 기간인 송크란 직전의 더위 때문인지 아니면 극도로 피곤해진 몸 상태 때문인지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고 출발하고 나서 얼마 후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들었을 때 창밖을 보니 창밖에는 강이 보였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가는 길에 강이 보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 네. 서울로 치면 명동에서 대학로를 가는데 한강이 보일 리가 없는 것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무슨 사진을 보고 있으면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환상특급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바로 기사에게 어디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사는 저희의 목적지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울로 치면 불광동 가야 하는데 올림픽공원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네네네. 저는 왜 그쪽으로 가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기사는 네가 가자고 한 데가 좀 헷갈려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너 자길래 저 아저씨들한테 목적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가는 대로 가는 게 마트에서 가는 길이야. 제가 돌아보자. 우리 회사 아재들은 저처럼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바보셋. 새 얼간이들. 그렇죠. 새 얼간이. 물론 영화를 보시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만. 맞아요. 방법이 없다 싶어 얼른 차를 돌리랬더니 이번엔 기사가 화를 냈습니다. 야, 여기서 거기가 얼마나 먼데? 네. 한참을, 근데 보통 돈 주고 가는 거기 때문에 돌리라면 보통 돈 더 버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아저씨들을 대하는 한국 기사님들처럼 기가 죽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네. 한참을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뒷자리에 있던 이사가 잠에서 깼고 저에게 상황을 물었고 저는 드라이하게 길을 잘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가 갑자기 화를 내며 한국말로 아니 이 개땡땡이 돌아갔어? 라고 소리쳤는데 이 개땡땡이라는 욕을 알아들은 기사가 그 말에 거칠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렇죠. 돈 안 줘도 되니까 너네 다 내려. 사이다. 그렇죠. 이럴 때 사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 단어 오랜만에 써보네요. 전 거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처음 써보는 것 같습니다. UMC가 그러게 처음 써보는 것 같다. 예, 저 말하면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이 상황에서는 굳이 외국어를 몰라도 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는 기적이 벌어지더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예, 처음 만나는 개들이 왜 싸우겠습니까? 뭘 말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택시기사는 저의 일행을 하필이면 인적이 드문 짜오프라야강 인근에 내려놓고는 횡하니 사라졌습니다. 와, 근데 외국 가서 이렇게 다 서울이 사실 엄청 대도시잖아요. 네. 서울은 정말 큰 편이고 뭐 서울 안에서 조금 멀어봤자 그렇게 뭐랄까 횡한 느낌이 별로 안 드는데 외국 나가보면은 정말 횡한 곳은 여기 진짜 뭐지? 그러니까 너무 무서울 정도로 횡한 곳이 많죠. 네. 그러니까 그 경기도의 같은 도시 안에서도 경기도의 이제 도 경계 근처까지 나가기 전까지는 네네. 사람은 불편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인프라의 문제 때문에는 네네. 적어도. 망연자실하게 주위를 둘러보니 주위 풍경은 공장인지 창고인지 모를 건물들이 가득하고 이끼. 그렇죠. 트레일러 차량들이 간혹 다니는 곳으로 당장이라도 잭 바우어와 그의 유쾌한 테러리스트 친구들이 나타나 총격전을 벌일 것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잭 바우어는 미국 대통령이 있어야 총질을 하기 때문에. 상황을 묻는 윗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졸고 있는 사이 뭐라고 했냐고 물었더니 걔가 뭐라 하길래 그냥 예스 했다. 라는 어이없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런 말을 할 거면 일행이 이렇게 망했는데 눈치라도 보면서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뒤에 말을 보세요. 그리고 이어서 택시에서 잠을 잔 저에게 모든 화살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죠. 이런 사람들이죠. 네. 떼약볕 아래 30분을 넘게 기다렸으나 택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야, 여긴 카땡땡 택시 같은 거 없냐? 야, 어디 물 같은 거 살 데 없어? 등등의 늙은이들의 징징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끝없이
치솟는 혈압을 눌러가며 미팅이 잡힌 업체에 전화해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우리를 구원해줄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이게 무슨 아포칼립스물이나 네. 공포물이라면 주인공 처음에 이렇게 내수를 시작했죠? 네. 그러면 나머지 이 셋은 5분 내에 사라지죠? 그렇죠. 주로 활 같은 걸로 이렇게 슉 이런 소리로 그런 걸로 사라지면 진짜 더 사라지는 느낌 나지 않나요? 맞아. 총소리도 아니고 그냥 슝 하고 둔탁하게 바뀌는 툭 그 소리네. 대신에 그런 분위기면 그런 시나리오면 주인공은 좋아요. 왜냐면 바로 이렇게 쓰러지잖아. 그렇죠. 홀리 쉣맨 이런 다음에 바로 그 다음부터 똑똑해져요. 네. 혼자 잘 살면 되거든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근데 계속 데리고 다녀야 돼요. 예. 그때 저쪽 모퉁이에서 코코넛 열매를 실은 노점상이 수레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아 구세주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일단 코코넛 주스라도 먹여서 저 늙은이들을 잠재우자 싶어 코코넛 주스를 사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갑자기 노점상이 코코넛 딸 때 쓰는 칼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코코넛 그 칼 되게 크잖아요. 네. 팍팍 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드디어 강도도 당해보는구나 싶었습니다. 원래 좀 잘라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네. 집에 있을 두 딸과 아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다가오던 노점상이 뭔가 아차하는 표정을 지으며 수레로 돌아가 칼을 놔두고 저에게 다시 왔습니다. 코코넛을 들고 오려고 그랬는데 칼을 들고 오신 걸 수도 있어요. 나니까 몬다 야레마스까? 갑자기 들려온 일본어에 제가 놀라자 그 노점상은 저에게 다시 영어로 물었습니다. Where are you from? From. 한국이라고 대답하자 이번엔 영어 할 줄 아냐고 묻길래 일본어도 가능하다고 하니 그 노점상은 유창한 일본어로 다시 몬다이 아리마스까? 즉 문제가 있냐고 다시 물었고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태국 노점 그 코코넛 상인의 네. 능력이란 능력이 뭐라고 하죠? 클라스. 그쵸? 클라스. 참 사이다 같은 그런 거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난다. 캐캐 묵은 단어. 그런 거죠. 클라스 오지세요. 네. 태국 오지다. 코코넛 상인 클라스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약에 이 회사의 대표이사다. 그럼 당장 이분을 이사로 갈아치워가지고 그렇죠. 이분을 데리고 사업을 하러 다니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방콕이 워낙 교통체증이 심해서 택시들이 장거리를 한번 가는 것보다 가까운 데를 여러 번 가는 게 수익이 좋아서 장거리 손님은 잘 안 받으려고 한다며 잠시 기다리라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한참을 태국어로 떠들고 나서는 본인 친구가 택시하는데 지금 온댔으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합니다. 엄청 짧게 포인트를 다 설명해 주신 다음에 구세주 중에 구세주입니다. 아주 큰 회사를 운영하셨다가 네. 은퇴하시고 그럼 뭐 그런 건가요? 혹은 아니면... 방금 은퇴한 대법관 이런 청백리다. 태국의 청백리. 저는 너무 고마워 연신 태국어로 고맙다고 했고 그 노점상은 고마우면 머리수대로 코코넛 주스나 사 먹으라길래 곧바로 코코넛 주스를 사고 그가 요구한 금액에 좀 더 얹어주었습니다. 네. 그는 예전에 일본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다며 외국인들이 잘 오는 곳이 아닌데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모를 사람들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게 이상해서 말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외교관 출신이네요. 대법관인 줄 알았더니 일본 영사셨나 봐. 그리하여 한 20분 기다린 끝에 그 노점상이 불러준 택시가 왔고 그 길로 현지 업체로 가서 미팅을 마쳤습니다. 네. 그래도 첫날의 실수를 좀 만회한 분위기긴 해도 앞으로의 거래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아쉬웠지만 그렇죠. 개판을 쳐놓고 다음 날은 지각했거든요. 네. 나름 좋게 되었다가 살아나 기분은 좋았습니다. 네. 사실 그냥 좋은 분을 만났다는 그 점 하나 때문에 기분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되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멍청이들 숲에 이렇게 푹 빠져 있을 그 멍청이들의 늪에 한 며칠 동안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네. 멍청해 이러면서 이렇게 그 입만 내밀고 숨 쉬고 있다가 큰 도움이 되는 분을 만나면 숨통이 확 트이죠. 갑자기 그렇죠. 기분이. 예. 그날 저녁 호텔에서 윗대가리들한테 택시에서 자는 게 말이 되냐. 빠졌다. 나 살 탄 거 보이냐. 귀여워요. 이거는 나 살 탄 거 보이냐는 뭐랄까 짜증입니까? 아니면 자랑입니까? 나 여기 이렇게 탄 거 예쁘냐라는 겁니까? 나 살 탄 거 보여? 뭐 이렇게 하는 건지. 귀여워요, 이 할아버지들. 등등의 개소리 퍼레이드를 한 차례 치르고 나서야 겨우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8년 된 나의 회사 똥컴에서 보냄. 네.
회사가 8년 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새로운 회사에서 8년 된 똥컴으로 했다는 뜻인 거겠지요? 그렇습니다. 이수원 씨 감사드리고요. 네네. 네. 저는 지금 제가 좀 추측을 틀리게 했을 수 있다고 느끼는 게 이 상무 이사 이런 사람들 있죠. 사실은 30대나 40대 초반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마치 무슨 사이다 같은 단어를 쓰면서 자기가 요즘 세대라고 생각할 것 같은 그런. 우리 나이 때, 안승준 군도 그런 거 느끼나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동창회 나가요, 안승준 군? 동창회를 나가진 않고요. 그냥 동창들 만나요. 네. 근데 그 만나는 친구들은 보통 자기하고 대충 대화가 통하는 친구들이라서. 그렇죠. 좀 다르죠. 예. 바깥 세상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지. 네. 동창이라 하더라도 오랜만에 본 사람들은 그냥 바깥 세상 사람들이겠죠. 예. 네. 아예 이제 한동안 안 만나던 학교 친구들 그렇죠. 만나요. 네. 사업 영역도 많이 다르고 이런 분들은. 뭐야, 왜 이렇게 쳐늙었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개 늙었네, 진짜. 보면 이렇게 막 얼굴이 대추빛이 돼 있고. 한국 남자 얼굴 빨개지면 그건 그 사람이 늙었다는 얘기. 그게. 그건 골프 치러 다녔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일해서 햇빛에 그을린 거하고요. 네. 그게 바깥 햇빛 잘 못 보고 술 많이 먹어서 늘 뻘개진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거의 지 입냄새 같은 소리들만 하거든요. 비슷한 느낌에. 근데 이쪽 동남아 쪽하고 오랫동안 그 업무를 하신 분들은 이상하게 더 동남아 쪽을, 그러니까 나이가 우리 또래가 보다 어린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그걸 전수받아. 그쪽을 무시하는 어떤 말투나 이런 것들을. 그거는 또 외국 상대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흔히 겪는 저는 산재처럼 느끼는데 자기가 거래하는 나라 사람들을 보통 싫어해요. 그렇게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건 뭐 세상 어느 나라하고 거래를 해도 마찬가지랄까요? 저 나라 사람들은 이러저러하고 이러저러한 게 문제라 가지고 잘해주면 안 돼. 이런 식이에요. 맞네. 그럼 동남아로 국한된 문제는 아닐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기업주가 처음에 잘못한 게 문제라고 봐요. 기업주가 처음에 정신 상태를 처음에 이 일이 커질 때부터 우리 고객은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고 우리 고객하고 장사를 해서 어떤 게 잘 되면 저 나라에는 무슨 일이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바로 그 밑에 오른팔이었던 새끼들이 20-30년 자기 밑에서 배운 애들이 더 똑같이 혹은 더 심하게 굴죠. 더 심하죠. 예. 그거는 창업주의 잘못이다. 저는 그리 봐요. 네. 아무튼 지금 얼마 전에 헤어 사업 관련 업무로 이직을 하신 이수원 씨는 그런 상태가 아니신 것 같긴 한데. 네. 네. 아무튼 이수원 씨 좋은 점이 있습니다. 사연이 꽤 긴데 이걸 회사에 느린 컴퓨터에서 보냈다. 네. 거의 하루를 사연 쓰는데 쓴 것 같다. Good for you. 그리고 좋은 일이에요. 얼마 전에 이직했고 5년 다닌 회사를 때려치고 이직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컴퓨터는 8년이 됐잖아요. 네. 바꾸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지난 회사에서 쓰던 컴퓨터 아닙니까? 제가 아직 철이 안 들었나 봐요. 아니면은 그냥 본인 컴퓨터가 원래 아니라 8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컴퓨터인 거지. 있던 거구나. 그렇구나. 저는 왜 이렇게 컴퓨터를 안 바꾸냐. 아니 똑같이 빠를 직원도 컴퓨터 때문에 느려지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컴퓨터를 되게 돈 쓸 필요 없는 비품으로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중소기업은. 네. 그렇군요. 그 사정도 이해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너무 느려서 화가 나죠? 그러면 하루 종일 딴짓합니다. 차라리 그거 가지고. 회사 사장님들은 알아두셔야겠다. 네. 이수원 씨 잘하고 계신다. 감사드리고요. 광고를 듣고 그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죠.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